함수 한번 시작해 보자. 자,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함수야. 그냥 함수. 그러니까 함수예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그냥 펑션이야. 우리 한국사 배웠죠? 한국사 배웠지? 자, 한국사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어. 불란서가 어느 나라를 얘기했던 말이지? 프랑스죠. 프랑스. 아라사는 어디 얘기했던 얘기죠? 러시아예요. 러시아예요. 그러면 잘 봐. 이게 뭐냐면 음독이라고 하는 거야. 음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프랑스라는 말 자체를 우리말로 표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발음이 같은 한자어로 대신 읽을게요 라고 하는 게 음독이야. 다시 러시아 아라사 좀 비슷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음독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말로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자로 대신할게요야. 그러니까 다시 이거와 비슷하게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 우리말로 읽어보면 펑션 이렇게 쓰지. 이거를 한자어로 읽어낸 게 그냥 함수라는 얘기야. 즉 펑션이 그냥 함수야. 함수는 펑션을 얘기하는 거야. 딱 요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함수는 펑션이야.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함수는 그냥 펑션이야. 펑션 자체가 함수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함수는 무엇을 함수라고 그러니? 자, 함이지. 이게 상자함이야. 상자함. 상자함이야. 상자함.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래서 함수, 상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얘기. 어떤 박스가 하나 있다라고 보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러한 마법의 박스 많이 봤었지?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에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여기에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여기에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자,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요 상자 이름이 함수인 거예요. 다시. 자, 다시. 이 상자가 뭐라고? 이 상자가 함수인 거라고요. 이 상자가 함수인 거라고요. 이 상자가 함수인 거라고. 자, 이 상자의 이름 뭐야? 더하기 1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야? 앞에 있는 숫자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너가 나올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이 상자의 이름인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가보자. 어떤 상자가 있어요. 어떤 상자가 있어요. 어떤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가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1이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2가 나오고요. 2가 들어갔을 거야. 그랬을 때 얼마 나오고 4가 나오고 얼마가 들어가? 3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이 상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 상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상자 이름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라고 부르고 이 함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곱하기 2라는 함수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박스를 일일이 적기 힘들잖아.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이 녀석을 우리는 다 x라고 읽을 거고 아래 내려오는 이 녀석을 y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 뭐야? y라고 하는 건 x에서 더하기 1을 하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뭐야? y라고 하는 거는 2x예요. 요렇게 표현하면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번 그림을 그리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잘 봐. 함수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걸 넣었지. 그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의 본질적인 뜻은 이거야. 박스 안에 숫자를 넣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뭐에 나왔다?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건 나와야 되는데 바뀌어 나오든가 그냥 나오든가 넣었으면 나오는 관계가 함수야. 다시. 뭐 했으면? 넣으면 나오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넣었으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고 넣으면 무조건 나와야지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 숫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무조건 바뀌어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바꾸지.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바뀌어져 나오지. 그게 함수인 거야. 다시 두 번째 이야기. 자, 이거 좀 다르게 할게. 색깔 다르게 넣으면 뭐 하는 관계? 나오는 관계를 우린 다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에 넣는 거를 뭐 하면? 바꾼다면 아래 것도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자, 바뀌면 위에 넣는 게 바뀐다는 거야. 바뀌면 뭐 하는 관계? 바뀌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그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자, 이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라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변수에 따라, 자, 변수가 바뀌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돼서 변수와 변수의 자, 이렇게 생각할게. 연결하는 관계, 대응 관계를 설명하시는 게 함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가볼게. 함수가 또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다 함수를 설명하는 말들이야. 자, 하나 더. 자, 위에 있는 거가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는 관계. 다시 넣을 때 몇 개를 넣어야 된다고요? 한 개를 넣으면 한 개가 나오는 관계.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 부르는 거야. 다시 한 개를 넣으면 한 개가 나오는 관계. 그러니까 안 넣으면 안 나오고 한 개 넣으면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자, 이 넣는 녀석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넣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 그거 다시 넣는 녀석들의 집합. 저 상자에 넣는 녀석들의 집합들을 우리는 다 뭐라 그럴 거다? 정의역이라 부를 거고요. 바뀌어져 나오는 녀석들을 다 뭐라 그럴 거다? 치역이라 부를 거야. 다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함수에 넣는 숫자들의 모임. 함수에 넣는 숫자들의 모임. 함수에 넣는 자, 넣는 것들의 모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역이야. 정의역은 두 가지 영역이 더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연장해서 갈게요. 다음 두 번째가 치역이에요. 치역은 지금 대응돼서 나오고 있지? 그래서 자, 선생님 뭐라고 했지? 대응된다고 했지. 혹은 넣었으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뭐라고? 함수에 의해 나오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야. 그러니까 즉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을 밝혀라, 치역을 밝혀라 그러면 모두 다 집합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얘가 넣어서 나오는 녀석들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 불러요. 다시 넣었지. 넣어서 연결되는 이 작업을 우리 뭐라 그런다고? 대응이라 부른다고. 다시 그러면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 한번 잡아보자. 대응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의역 원소 하나와 치역 원소 하나를 연결하는 작업이야. 다시 정의역 원소 하나와 뭐의 원소? 치역 원소 하나를 뭐 하는 관계? 연결시키는 관계야. 이거를 우린 대응이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정의역을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함수에 넣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됐죠? 다시. 정의역은 뭐라고? 대응을 뭐 시킬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역시 뭘까? 집합입니다. 자, 그럼 치역은 뭐니? 라고 하면 대응이 된 것들의 모임. 이거로 우린 치역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앞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우린 다 뭐라 그러며 정의역의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대응돼서 나오는 얘를 우린 치역의 원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앞에 있는 이 변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고 정의역에 뭐가 된다고요? 원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변수 하나, 그러니까 즉 정의역의 원소가 딱 하나 들어가서 치역의 원소 하나로 툭 튀어나오는 거 우린 다 함수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함수에 관련된 개념들은 거기다 정리를 한 거고요. 하나만 더 갈게. 자, 어떤 집합도 존재를 할 거냐면 공역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할 거예요. 공역은 보라색으로 갑시다. 자, 공역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 함수에 의해 나올 수 있는 것,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함수에 의해 나올, 자, 여기는 수다, 있는 것들. 이거를 공역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대응이 될 것들의 모임 역시 공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뭔 소리라고? 함수는 결국엔 여기에다 무언가를 넣으면 바뀌어져 나오는 요 박스의 이름을 함수라 그러며, 함수라고 하는 게 있다 생각하면 넣어야 되는 여기를 변수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이 변수와 나오는 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들인 거야. 결국은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돼 있으시면 되는 거고, 다시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든 한 개가 나와야 돼. 한 개를 넣으면 한 개가 나오는 관계가 우리가 함수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어지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까지 체킹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그리고 따라오세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앞에 거 다 함수가 뭐다, 그리고 정역, 공역, 치역, 또 대응이 뭐다까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이제 단일 문자 뭐 x라고 쓰든 t라고 쓰든 요렇게 단일 문자가 들어가져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다 뭐라 그럴 거냐면 정의역의 원소라고 부르실 거예요. 자, 두 번째 fx, ft, gx, gt 이런 식으로 fx, ft, gx, gt 저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가져서 f로 가로쳐져 있는 거,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가서 g로 가로쳐져 있는 거. 자, 이 덩어리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치역의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교과서에서 없는데 우리는 저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럴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해볼게. 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건 총 4가지의 규칙을 지켜가지고 문제가 무조건 함수 문제는 출제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 f 땡땡 얘가 함수라고 밝혀지는 제일 첫 번째 영역이 되어지십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 x
y로 2 이렇게 붙기도 하고요. x에서 y로 2 이런 표현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이 몇 번째 영역이니?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요 x 화살표 앞에 있는 녀석 우리 뭐라 그런다? 정의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화살표 뒤에 있는 녀석은 뭐라 그런다? 공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납득 가능하실까? 자, 세 번째 영역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x라고 해서요. x 집합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y 집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영역이 되는 거라고요? 얘가 세 번째 영역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함수는 반드시 저게 밝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공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시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 자, 정의역과 공역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와 공역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실수 전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 전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저게 무조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십니다. 됐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안에 부등식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면, 그건 뒤에서 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할 건데, 네 번째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뭘 주는 거냐면 대응 방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대응이라고 하는 건 정의역 원소 하나에 치역 원소 하나를 연결하는 작업이랬지.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치역이야. 다시, 공역 안에 어떤 원소들과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거가 대응되는데 그걸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뭘 줄 거냐면 그냥 집합이라고 하는 거와 집합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는,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집합과 집합의 대응.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x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 근데 여기가 1, 2, 3이 있고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정의역 원소 1을 넣었더니 b가 나왔고요. 2를 넣었더니 c가 나왔고요. 3을 넣었더니 c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앞에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넣는 거 하나에 나오는 거 하나가 있었는지. 잘 봐. 넣는 거 하나에 나오는 거 하나고, 넣는 거 하나에 나오는 거 하나고, 넣는 거 하나에 나오는 거 하나다. 요런 식으로 대응되어져 있으면 요 연결한 요 관계들이 다 뭐다? 이쪽에서 요로 가는 뭐가 되는 겁니다?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적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또 갑니다. x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될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게 a로 가고요. 2라고 하는 게 b로 갑니다. 그럼 이랬을 땐 함수일까? 이랬을 땐 함수라고 얘기한다, 얘기하지 못한다? 함수가 아니에요. 왜? 정의역 원소는 무조건 대응을 시켜야 된댔지. 얘 대응 안 됐지. 그러니까 함수 아니에요. 됐죠? 자, 또 갑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자, 그러면 1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래? a로 갈래요? 2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래? a랑 b로 갈래요? c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래? d로 갈래요? 자, 이러면 함수일까? 아니지. 대응시킨 놈 하나에 대응된 놈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 몇 개 돼 있어? 지금 현재 2개 돼 있지? 그래서 얘는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됐니? 자, 또 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x가 있고 y가 있어.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요. 여기는 a, b만 있어요. a, b만 있어서
얘가 어디로 가니? A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니? A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니? B로 가요. 이랬으면 함수다? 맞아. 정의역 원소 하나다. 대응되는 게 하나씩만 존재하는 거잖아.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가 기준인 거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얘도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저 네 가지 섹션은 구분돼서 우리한테 줄 거고요. 요런 표현으로 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대응이라고 하는 걸 주면 참 좋지만 어떻게도 주냐면 정의역 원소에서 어떤 화살표를 거쳐서 치역의 원소로서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시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 자, x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게 1이고 2고 마이너스 1, 0, 1 요런 게 있다라고 보자. 그리고 y라고 하는 게 1이랑 0이랑 1이랑 2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x라고 하는 정의역을 ex라고 하는 형태로 고치라고 한번 봐보자. 자, 요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 다음에 치역의 원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려보는 거예요. x가 있고 y가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0, 1, 2 이런 형태로 말이죠.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에 대응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0은 있지만 1도 있지요. 이랬을 때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얘로 고쳐서 해석하시네요. 될까? 자, 그럼 또 가볼게. 잘 봐. 이번엔 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뀔 거니? t의 제곱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냐? 정의역의 원소가 있으면 걔를 뭐로 바꾸라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제곱으로 바꾸란 얘기지? 그럼 x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1, 0. 자, 0, 1, 2. 위에 있는 정의역 공역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은 뭐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요. 0은 뭐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고요. 1은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정의역과 공역에서 이 녀석은 뭐가 됩니다? 함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여기까지 체킹하시고 저 왼쪽 거 지우고 내가 쓸게요. 여기까지 체킹하시고 그 다음 거 따라옵시다. 체킹.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함수의 표현 방법에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함수 시작할 때 함수라는 말이 무조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무엇이라고 반드시 밝혀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밝혀주는 항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대응 방법을 밝혀줘야 되는 거니까 대응 방법을 밝히는 방법은 총 앞에서 두 가지를 정리한 거야.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세 번째 건 뭐냐면 치역의 원소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시구를 주는 경우야. 즉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x라고 하는 거,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하자. 그때 x라고 하는 집합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고 y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줄 거다? y라고 하는 집합을 0과 1과 2라고 줬다 생각하자. 이때 fx라고 하면 치역의 원소랬잖아. 얘를 그냥 대놓고 그냥 2x라고 주는 경우야. 얘도 치역의 원소고 얘도 치역의 원소야. 그래서 요 fx만 존재하면 우린 다 치역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치역의 원소야. 자, 요렇게 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야. 대응 관계로 해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x가 있고 y가 있으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0, 1, 2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2배가 되는 거니까 대응될 게 없고,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요? 1, 2로 가죠. 그럼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자, 얘는 이런 형태인 거야. x가 2x로 바뀌어요. 얘는 뭐야? 치역의 원소가 2x예요. 이렇게 주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뭐 할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야. 자, 먼저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것부터 정리할게. 함수의 그래프란 뭘까를 얘기한다면, 먼저 어떤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자. 그때 x집합이라고 하는 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요. y라고 하는 집합은 뭐냐면 x라고 하는 거는 1과 10 사이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다시 그러면 밑에다 뭐라 줄 거냐면 fx라고 하는 게 2x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라 라고 하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뭐니? 라고 하면 함수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6이 나오고 4를 넣으면 8이 나오고 5를 넣으면 10이 나오잖아. 이거와 같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렇단 얘기야. 이 집합은 시작해요. 어떻게? 1,2, 2,4, 3,6, 4,8, 5,10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순서쌍을 저렇게 모아놓은 거. 그러면 순서쌍들이기 때문에 x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y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2, 2,4, 3,6, 4,8, 5,10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걸 함수의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함수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줘가지고 우리는 함수입니다 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x축을 정의역을 갖다 대는 거고요. y축을 일반적으로 공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만 얘기할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을 찍지 않고 선들로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럼 얘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함수인지 아닌지만 할게. 다시 x축이 여기 존재하고요. y축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게 분명 어떻게 존재할 거다? 요렇게 존재할 거다. 자,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를 판단해 보면 아무 언급이 없다 생각하면 방금 뭐라고 했었죠? 실수 전체로 판단하시는 거랬지? 그래서 요거 전체를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갖다 대보자. 한 개 만나고, 한 개 만나고, 한 개 만나고, 한 개 만나지. 요런 식으로 정의역값 하나에 치역 하나씩 대응돼야지, 공역 하나씩 대응돼야지 함수지. 얘는 그래서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또 가볼게.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보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그어보자. 함수 되는 거 맞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를 가지니까. 그러면 또 우리 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대응되지 않는 거고, 대응되지 않으니까 대응되는 게 없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고, 하나당 두 개 가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 아니다. 함수 아니에요. 얘도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가볼게. 자,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니, 얘 함수 왜 아니래? 얘 함수 맞아요. 미안해요. 자, 또 갑니다. 그러면 요런 그래프는 함수일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 총 저기까지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 표현됐을 때 어떻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며, 지금 정리했을 때 어떻게 갔죠? 요 두 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다 예로 고쳐봐서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했고,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지? 자, 함수의 표현 방법까지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문항 따라올게요. 정리하고 다음 거 따라오세요. 정리!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의미 원소에 y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때, 자, 봐봐.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본다 생각을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대응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지? 다시 기억하실 건 이거야. 정의역 원소 몇 개의 한 개의 몇 개가 치역 원소 한 개가 뭐 되는 거야? 대응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그 얘기했으며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0과 1과 2가 있대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바뀝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1로 바뀌고요. 되면 0이 되고요. 씌우면 1로 되네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잘 봐. 무조건 다 한 개당 한 개씩 다 대응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 함수 맞아 아니야? 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0, 1, 2, 3. 여기 3 있어야 되네. 까먹겠네. 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니까 치역의 원소는 3이 되는 거고 0의 제곱에 2 더하면 2 되는 거고요. 얘도 3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다?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또 x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y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0, 1, 0, 1, 2, 3이 있네요. 자, 정의역 원소 그대로 출력하세요인데 얘가 갈 수 있는 데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1이 되지요.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네요.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시다 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자, 나 다음 거 진행할게요.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집합 x라고 하는 건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fx는 3x 플러스 1일 때 f의 치역을 구하셔. 자, 여기 지금 공역 있어 없어? 공역 언급 없지. 그러니까 뭐 생각한다? 실수 전체로 의미하고 받아들이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는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의역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되어지시겠지. 자, 그럼 저 5개의 원소에서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얘가 있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자, 얘 이름이 뭐라고? 치역의 원소지? 이 치역의 원소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에 몇 배를 하고 3배를 하고 하나 더 더하시는 거지? 정의역 원소에 3배를 하고 하나 더 더하시면 마이너스 5. 정의역 원소에 3배를 하고 하나 더 더하시면 마이너스 2. 3배하고 하나 더 더하시면 1. 3배 하나 더 더하시면 4. 3배 하고 하나 더 더하시면 7이요. 얘가 지금 치역의 원소네요. 됐습니까? 예, 됐고요. 다음 거 갈게요.
자,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두 함수에 대하여 f와 g가 같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 원소 몇 개당? 한 개를 넣으면 치역의 원소 한 개가 나오는 관계를 우리는 다 함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거와 G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야. 자, 저 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F라고 하는 거와 G라는 게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의 원소가 같다면 정의역의 원소가 뭐하다면? 같다면 모두 같다? 치역의 원소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이 나타내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A를 넣으면은 B가 나오고 G에도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즉 FA라고 하는 거랑 G의 A라고 하는 게 같아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굳이 X는 아니어도 돼. 얘 봤던 것처럼 식은 달라.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선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게 G1과 같아요를 얘기하는 거고 F의 2라고 하는 게 G2와 같아요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1 넣으면 생각 어떻게 되는 거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요. 자,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8에 마이너스 4니까 4요. 위에서 아래식이라고 하는 거 빼시면 정리되시겠지.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다음 그래프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하고 나와 있네요. 잠깐만. 요건 좀 정리하고 따라오자. 자, 함수의 그래프인 거 모두 찾으시오 하고 나와 있죠?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하고 나와 있으니까 함수인 거 찾으시면 돼. 근데 정역이고 공역이라고 하는 거에 언급이 없으니까 정역과 공역은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하고 갈게. 얘는 정역은 X축 전체가 정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아무 말 없으니까 얘가 다 정역이 되는 거야. 다음에 얘도 이거 전체가 다 정역이 되는 거고 얘도 별한 거 없으니까 얘가 전체가 정역의 원소가 되는 거야. 다음에 이거 전체가 공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요. 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얘네 초록색과 파란 색깔 자체가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걸 관찰해 보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같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 같고 하나 같죠. 그러니까 이거 함수 되는 거 맞지? 자, 다음에 X값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질 않네. 대응되지 않으니까 함수도 아니고 여긴 두 개 같지? 안 되죠. 다시 하나 다시 없어. 두 개 없어. 됐죠?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입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시는 거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주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